자,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 뻥 뚫린 태안 해상 경계 비상입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이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미륵국 사건이 있었는데요. 출처 불명의 보트가 태안 바닷가에서 지금 잇따라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건 경위 좀 알아볼까요? 저희도 이 사건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사안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희가 뭐 기자회견에서 다룰 만한 사안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은 그 보트가 좀 여러 대 등장합니다. 한 3대 정도 등장을 하는데 우선 지난 5월 23일에 태안군 소면 의왕리 해변에서 소형 레저버트가 이제 버려진 것을 주민이 보고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배가 정박할 곳이 아닌데 이제 좀 저기 배가 왜 있나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군경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배 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뭐 갖가지 물품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제 보트도 중국에서 제작이 된 것이었죠. 해서 미리국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이 돼서 현재 미리국자 5명과 국내 운송책 2명이 검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불과 한 2주 정도 지나서 태안에서 또다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도 좀 허겁지겁 막 현장에 가보고 했었는데 앞서 의왕리에서 발견된 지점과 직선거리로 한 15km 떨어진 그 근흥면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이제 그 고무보트가 발견이 된 거죠. 해경은 이 역시 미리국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서 현재 미리국 용의자 5명 중 3명을 검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자기 잡혔어요. 야, 들켰다. 야, 너 오지 마.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오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우리가 몰랐었던 사건이었었는데 정체불명의 보트로 그냥. 예. 그래서 5월 23일 날 이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사대가 광주 지역에서 또 다른 그 중국인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진술을 받아보니 5월 사건이 아니라 한 달 전에 4월 20날 그 같은 해변에 바로 인근 해변에 도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간 이게 순서대로 한번 4월 사건이죠. 4월에 이제 이쪽에 이제 상륙 지점입니다. 여기 의왕열정 발견 지점, 5월도 첨성대 발견 지점, 이 상륙 지점, 이쪽에 이제 배가 발견된 지점. 이렇게 저희는 이 취재 과정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또 다시 모종의 계획을 또 세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보트에 내린 지점하고 발견된 지점부터 으슥한 곳에 숨겨놨다가 다시 출항하려고. 그리고 이 배들이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고가의 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4월 그 발견 지점의 검은색 보트에 2명의 조력자들이 기름을 넣는 장면들이 이제 CCTV에 찍힙니다. 근데 경찰은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해삼 도둑 일 거다.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기름을 넣고 있다라고 하고 이 사건을 그냥 국내 해삼 절도단에 의한 사건으로 이제 치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안내문을 퍼붙이죠. 4월 20일 의왕리 해변에서 이런 보트가 발견됐으니 주인은 빨리 와서 찾아가세요. 근데 이게 한 달 넘게 주인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제가 이제 의왕리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해경이 배를 가져가서 그냥 말았다. 그래서 이제 탐문을 해보니까 이런 안내문을 이제 의왕리 곳곳에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배는 하간포 파출소에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보고 오고 그 배에 보니까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사건 속에 이 군경에서 교판을 한 사이에 5월, 6월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지점에서.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 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4월, 5월 사건하고 6월 사건이 불과 직선거리 15km 떨어진 해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AR이라는 그 산둥반도하고 태안반도가 직선거리 320km 안팎의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거리에 대한 시청자분 중에 궁금증도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320km면은 지금 차로 3시간 넘는 거리인데 이거를 보트를 타고 온다는 게. 그래서 이 4월 사건이 잊혀지는 사건이었는데 5월 사건이 주민 신고에 의해서 발각되고 4월 사건까지 검거 과정에서 실제 경찰들은 이 사람들이 5월 사건으로
한 사건에 다 동일범들이 자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우린 4월에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서 다시 이제 하간부 파출소에 있던 배를 해경 전용 부두로 압수해 갑니다. 그래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돼서 이 배에도 5명이 타공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 3명이 이제 검거가 된 상태입니다. 2명은 아직 못 잡았고요. 국내 조력자 2명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보트에 기름을 넣던 2명은 아직 그 사람들도 못 잡은 거로 지금. 그래서 해경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이렇게 지금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처음부터 이상한 게 해삼을 잡으려고 보트가 왔다는 해삼을 바다에서 절도하려고. 절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게 이게 좀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그래서 좀 거기서부터 좀 제가 이상한데요. 그 해삼을 도둑들을 많이 잡았던 어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경험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기름통이 배에 3개가 나왔거든요. 그거 싣느니 해삼을 더 실어온다. 공간을. 어떻게 먼 거리 안 나오고 그리고 대개 보면 이 보트가 발견된 지점 앞에 보면 그 의왕어촌계에 해삼어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요 배에다가 조금만 기름만 넣어도 금방 갔다 금방 오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빨리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서 기름을 들어가봐야 넣고서 되는데. 뭐 전라도 가서 이렇게 해올 리도 없고 당연히 최인근의 양식장을 훔쳐야 될 텐데 이런 기름통이 나오고 필요 없는 우비가 나온다든지 구명조끼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봐도 충분히 의심의 개연성이 있는데 4월 사건에서 군경이 아마 큰 오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보트에 보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하고 6월에 발견된 보트 똑같은 건데 그 콤비 보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바닥이 원래 다 시커먼 고무 보트인데 저반이 씻고 속력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특수 제작한 밑바닥을 이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속도도 많이 나고 우리가 이제 서해안에 이제 돌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저반하다 보면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배를 개조한 이런 배들인데 이런 배들은 보통 해삼 도둑들이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경이 이거를 그냥 단순한 해삼 절도 사건일 거다. 이렇게 결국은 이 안내문 붙여놓은 게 사실상 우스운꼴이 됐죠.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그 안내문 앞에 보면 이게 중국제 이 빨간 아까 그 기름통, 조끼 이게 다 중국 이게 마크가 찍힌 뭐 봉지 같은 그런 거거든요. 충분히 개연성 있다고 봤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군경이 같이 보면서 대공 사건이 아니다라는 데 초점을 주다 보니까 그냥 간첩아니까 후대행이다. 그러면 보트 누군가 찾으러 올 테지. 이렇게 좀 안이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사안이 유중하다는 걸 알겠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저도 그 의왕리에서 그 2번째 보트 발견됐을 때 좀 주민들 얘기 들어봤는데 당시 이제 그 대외적으로 미립국 가능성이 처음 이렇게 알려졌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묻혔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뭔가 좀 찝찝하다 뭐 이 정도였지 크게 막 뭐 불안을 느끼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이 좀 3번째 보트까지 발견되고 첫 번째 보트도 해삼이나 뭐 이런 단순 절도가 아니라 미립국이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커지면서 확대되면서 좀 주민들이 아직 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자기 동네를 활보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알려지지 않은 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점점 제기가 되면서 지금은 좀 불안감에 좀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또 더군다나 좀 잡히지도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미립국을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보이신 대로 320km 정도 되면은 도저히 뭐 고무보트로 이동하기에는 지금 경찰이 불가능한데 밝힌 이 미립국자들의 그 범행 동기를 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국내에 국외로 나가기 힘든 과정이고 또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져 가지고 실제는 이제 생계형 미립국이다. 이런 조사를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들리는 말에 하면 지금 중국에 이렇게 한국으로 미립국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달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앞으로도 가능한
출원이 되고요. 그리고 태안반도만 올 줄 알았더니 뭐 최근에는 제주도에서도 이제 미리국 그 보트가 하나 적발이 됐어. 그래서 우리 아마 서해안 전체로 봤을 땐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비행기 타는 부분이 열려지다 보니까 간단한 거리를 배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오려고는 시도들이 앞으로도 좀 충분히 더 많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테러리스트였다면은 야,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줬을지 좀 아찔한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보트가 일단 들어왔고 또 해경이나 군도 다시 한번 치안 테스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군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군은 지금 합참이 공식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 5월 23일 보트가 육군 레이더에 13번이 찍혔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지만 그 낚싯대 이게 이제 5월 23일 배에서 발견된 건데요. 배 낚싯대를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배를 본 어민들도 구명조끼를 입고 낚시를 하는 것 같았다. 낚싯대를 배가 가까이 오면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밀고 넣고 그래서 그 레이더 기지에서도 13번이 포착이 됐는데 낚시 여선으로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넘겨버린 그런 태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지금 레이더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그 정비사 그리고 또 그 관계 그 뭐 향토사단부터 현체 방위 앞에 그 대대까지 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 문책성 인사가 좀 있었고요. 참모총장이 직접 태안 백리포 초소에 방문을 해서 실제 레이더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 군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직접 질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그 서해안이 뚫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전상 보면 이제 앞에는 해군이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연에는 이제 레이더가 이제 포착을 하게 돼 있으면 이제 CCTV하고 레이더에 의한 그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첨단화된 만큼 그것들이 이제 운영은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식별을 잘 해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충분히 좀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낚시 좋아하시나요, 김다별 기자? 저 주꾸미 낚시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또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국내에서. 또 이제 수도권과 가까운 서해안에 특히 이제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뭐 얘기 들어봐도 태안 그 주말에 가면은 좀 바다에 그 레저보트들이 엄청 많이 떠 있다고 해요. 빽빽하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마다 새로 등록되는 국내 레저보트가 한 3,500대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제 범죄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살펴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 건수가 1,000건이 넘었는데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립국, 뭐 불법 체류 같은 출입국 문란이 4분의 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안해경이 한 3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인력과 장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대한 그 태안 그 관할을 지금 사실은 이제 서산 태안 바다를 함정 5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척 하나, 그다음에 중간 배 하나, 그다음에 작은 연안정 2척, 그리고 이제 파출소마다 이제 그 구조정이라고 이제 한 4척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이 해안을 지키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모자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하고 해경하고 또 해군하고 이게 서로 이제 그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공유가 되는데 아마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각 기관이 지금 네트워크가 안 된 게 제일 큰 문제로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모자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작전을 피고 각자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굉장히 좀 쉽게 좀 아마 이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쉽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번 사건 이후에 지역에서 나오는 여론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부중앙경찰청이 경기도 시흥시 백오 신도시에 이제 위치한 있었는데 실제 이곳이 인천 해경 본청하고 직선거리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해경 본청 직원들 몇 분 만났는데 경제적 논리에서 그쪽에서 워낙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선정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위치가 좀 재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직원들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그 태안반도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렬비열도라는 우리 최전선의 그 섬이 이제 서해에 독도라는데요. 거기가 이제 중국 미립국뿐만 아니라 그 불법업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이제
기점으로 해서 서해 5도를 지킬 수 있는 그 해경 그지만 이제 서해 5도 특별 경기단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본청이 같이 있는데 중부경찰청이 실제 와가지고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5척 정도의 배 가지고 지금 서산 태안 바다를 지키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치안이라는 것이 서비스고 수요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경기도 시흥 100곳에 무슨 해안 치안 서비스가 필요할지 그런 부분 한번 우리 정부 당국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재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NS하고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충남에서는 아무래도 이 중부지방 해경청이 수도권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을 하는 댓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중부지방 해경청을 수도 해경청이다. 아니면 경기 해경청이다. 이렇게 비꼬면서 하는 댓글들도 있었고 결국 수도권 이게 중부 해경청이 맞냐? 그리고 옆 도시로 옮기는 게 이전인가? 차라리 옆 건물로 옮기지. 그리고 또 눈여겨볼 거는 중부지방 해경청 가지고 충남도 내 시군 간 경쟁도 아주 치열했거든요. 뭐 당진, 서산, 태안 뭐 이렇게 비롯해가지고 이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충남도가 오히려 뺏긴 거 아닌가. 오히려 대승적으로 충청남도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자체 간 힘을 좀 모았어야 됐는데 그 부분도 아쉽다. 이런 댓글들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왜 미리미리 이걸 좀 못했을까요? 느슨한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아까 우리 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태안에 하루에 이제 그 주말이면 나가는 낚시 여선이 수백 척이고요. 그 중에 또 신고한 레저보트가 한 500여 척이 이제 태안항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그런 그 보트가. 그래서 이 보트는 신고 없이 출항을 하니까요. 낚시 여선은 인명부 작성하고 해경 출장소에 제출하고 이제 인건 받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 레저보트는 그냥 물이 닿는 데면 아무 데고 배를 대고 그냥 말 그대로 레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경의 그 손 안에서 이제 멀어져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해경이 지금 태안반도에 있는 그 무등록 레저포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뒤늦게 지금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면 이분들이 레저포트를 여기 항상 노는 게 아니라 주말에 끌고 왔다 끌고 갑니다. 차로 끌고 왔다 끌고 뭐 우리 길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레저보트 뒤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이 나오고 있어 주말에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히 즐기고 가는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약점들이 이제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런 미립국들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경찰에서 지금 공개 수배를 아마 공개 수사를 아마 고민하는 시점이 되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 또 녹화할 때 과연 해경이 공개 수배를 하냐 안 하냐 이걸 또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태안해상 중국인 미립국 사건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문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소감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흘러가는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얘기를 하셨는데 외양간 이번에 제대로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안에 이거 좀 오명인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좀 괜히 뭐 지금까지는 괜찮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괜히 또 태안 오시는 분들도 찝찝할 것 같아요. 하루빨리 좀 체계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길게 하면 자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뒤늦게라도 이 4, 5, 6월 사건이 이렇게 적발이 되고 또 검거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그 현재 안 잡힌 6명을 빨리 6명을 빨리 검거를 하고 이 사건을 좀 해경이나 군경 입장에서는 아프겠지만 혹시 작년에도 혹시 뭐 1, 2월에도 없었는지 명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계기로 삼고 실제 이런 시도들을 명확히 막기 위한 보완책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경, 군, 해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접한 네트워크가 구성돼 가지고 태안반도가 안전하다. 중국과 가깝지만 안전하고 오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한번 인식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